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서고 강풍을 동반한 기습폭우도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교수로 선정된 메릴랜드대 교수가 학회 참석 후 공항에서 ICE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대학 측은 체포된 교수가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한국계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진보 후보들이 잇따라 성과를 내자 반공 메시지를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2028년 총선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 투표소 설치도 확대해 물리적 접근성도 대폭 높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한인 여성이 시험 감독관 등의 늑장 대응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와 시험 주관 기관인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서는 날씨가 이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기습폭우까지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부 지역에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를 밑돌았지만 체감온도는 화씨 102도, 섭씨 3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높은 화씨 106도, 섭씨 41도의 체감온도를 예상했습니다. 폭염과 함께 강풍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폭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북쪽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며 돌발 홍수 위험을 경고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과 내일 폭염 및 갑작스러운 홍수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뉴욕시 전역에 수백 개의 쿨링센터를 가동하고 노숙자들에게 쉼터, 냉방시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 순찰 활동을 확대합니다. 무더운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물러가면서 비올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학술대회에서 올해 교수로 선정된 메릴랜드 대학 교수가 학회 참석 후 공항에서 ICE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더 미러에 따르면 메릴랜드 대학교 약학대학 소속 버하누 키브렛 교수는 지난달 21일 텍사스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키브렛 교수는 미국 약학대학협회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교수상을 받기 위해 텍사스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키브렛 교수가 2021년 6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2024년 5월 만료된 비자를 초과 체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E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 대학교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키브렛 교수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항에서 이민자들이 잇따라 체포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8일에는 카메룬 출신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원이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ICE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서명을 강요당한 이민자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20세 홀라니는 지난달 31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시애틀행 항공편을 기다리던 중 체포됐습니다. 인근 ICE 사무소로 이송된 홀라니는 요원들로부터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추방과 관련된 것이라고 묻자 요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홀라니는 문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서명된 이민 서류라도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강압과 허위 설명 아래 작성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이민자 출신 현역 미군 가족도 정부의 강경한 추방 정책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소 50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군 복무만으로 합법적 신분이 부여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어제 트럼프 재집권 이후 현역 군인의 부모와 배우자 50여 명이 구금됐으며 이 중 최소 6명이 강제 추방됐고 1명은 자진 출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장병 직계가족 중 최소 8명은 여전하게 수감된 상태라며 이민사법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실제 구금 사례는 확인된 50여 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역 미군 가족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 가족 체류 허가 제도에 따라 강제 추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미군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가족 체류 불안 등의 이유로 부대 배치를 늦추거나 휴가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구금된 병사들은 아내 걱정 때문에 군 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거나 아버지가 구금된 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군에 복무한 분들의 공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서도 군 복무만으로 합법적 신분이 부여되거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엑시오스에 따르면 경제정책연구소는 국가 우선순위 프로젝트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추방 정책에 약 2,689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납세자들이 1인당 평균 2,358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DHS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추방 한 건당 약 18,000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한국계 후보를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진보 후보들이 잇따라 성과를 내자 반공매시질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연설에서 위스콘신의 공산주의자들은 추수감사절을 즉시 폐지해야 하고 경찰은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을 했던 여성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보 후보들을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며 공산주의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세의 배경엔 민주당 소속으로 주지사 예비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는 한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2020년 작성했다가 삭제했던 SNS 게시물이 있습니다. 홍 후보는 당시 추수감사절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이 명절이 식민주의를 미화하고 미국 원주민이 겪은 고통을 가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이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날인 동시에 일부 주민에겐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후보는 2020년 경찰 예산 삭감을 경찰 조직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규정했으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에는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오는 11일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 진보 진영의 상승세를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알사예드 후보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증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보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대규모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는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며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행동에 따라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대이란 공격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항로 합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으며 양국 공동성명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해협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지난 2달 동안 해협 내 상선 운항을 위한 안전항로를 확정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며 주요 고려사항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최종 검토 작성 단계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2028년 총선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 투표소 설치도 확대해 물리적 접근성도 대폭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엽 재외동포청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부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2년 뒤에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재외선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투표소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재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이 실현되면 오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포청은 그간 투표소 확대와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3월엔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현 제도의 한계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열망을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전달했고 4월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이 처음 의제화되도록 했습니다. 동포청은 각국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모의투표 등을 통해 선관위와 함께 우편 전자투표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하게 전달을 하면서 동포단체 주요 행사와 모임을 계기로 제도 개선 목소리를 수렴해 유관 기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포청은 아울러 현행 재외국민 3만 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인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2만 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4개소 등으로 완화해 물리적 접근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한인 여성이 시험 감독관 등의 늑장 대응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며 뉴욕주와 시험 주관 기관인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6세 한인 여성 메리 제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뉴욕주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 뉴욕 롱아일랜드의 호프스트라 대학교 내 시험장에서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점심시간 직전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등 위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감독관들은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계속 보도록 지시를 했으며 쓰러진 정 씨를 도우려던 다른 응시생들에게도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제지했습니다. 또한 EMS를 즉시 호출하지 않았고 CPR도 신속하게 시행하지 않았으며 자동심장 충격기 역시 결정적인 초기 몇 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시험이 끝난 뒤에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이후 심장 제세동기를 몸 안에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정 씨 측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며 호프스트라 대학과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호프스트라 대학 측은 정 씨 측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대학 측은 공공안전 요원들이 정 씨가 쓰러진 직후 즉시 현장에 도착해 CPR 등 생명구조 조치를 시행했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 대응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변호사 시험장에서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정 씨의 지인은 고펀드미에 정 씨의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임종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의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2월 서명했던 의료 조력 안락사법이 6개월간의 유예 및 준비 기간을 거쳐 어제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전국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의 입법은 1994년 전국 최초로 안락사를 도입한 오리건주 법안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뉴욕주 주민 중 남아있는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의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할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증인 2명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이때 증인은 환자 사망 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성인이어야 하며 요청 과정 전체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해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승인 이후 최종 투약까지는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뉴욕주의 안락사법 시행과 관련해 뉴욕주 가톨릭 주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앞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합법화해 안락사를 시행 중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린 어제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북한의 외교 공안을 전달한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외교 공안 사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무부가 첨부한 외교 공안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수정 판결문과 벌석 판결 통지서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문서가 법원 요청에 따른 것이며 연방법에 규정된 외국정부 송달 절차에 따라 북한에 전달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표부 측이 이 외교 공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용자는 54개국 1,32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1,555명 대비 약 25.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볼 때 중국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54명, 베트남 20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엔 138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관련이 332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마약 291명, 살인 128명 순이었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등 조직 범죄와 연관된 납치 감금 수감자는 34명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사례가 보고된 주는 47개 주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확인된 주도 기존 9곳에서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칸소, 아이오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등 중남부와 남동부 해안 지역들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감염자 수도 2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 여파로 샐러드 전문 식당 샐러드앤드고가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문제가 된 양상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타코벨 고객 수가 급감했으며 멕시칸 전문 치폴레도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뉴스앤 월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6-27년도 전국 지역별 최우수 병원 순위에 따르면 뉴욕주에선 맨해튼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NYU 랭곤 병원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주에선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가 2위, 잉그루드 병원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를 진행한 US 뉴스는 전국 4,6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각 전 분야별 환자 사망률, 의료기술 수준, 의료진 규모, 병원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높은 습도로 몹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후엔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